거래처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조업으로 성장한 브랜드잖아요. 예전부터 그걸 진짜 많이 궁금해하세요. 강연이나 Q&A 같은 거 하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거래처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장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제 주변에 선배도 없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맨땅에 헤딩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었고 현재도 맨땅에 헤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 했던 맨땅에 헤딩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럴리데이의 첫 시작은 에코백이었어요. 에코백을 만들어서 내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첫 시작이었는데요. 이 에코백 거래처를 어떻게 찾아야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원단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에코백 만드는 방법, 에코백 만드는 순서,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에코백 만들려면 어디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되는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에코백을 만들려면 동대문 시장을 일단 가야 되는구나 라는 정보들을 이렇게 찾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대문 가서 사는 방법, 거기 공장 분들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발품을 팔려고 하더라도 발품을 팔 곳이 어딘지 알아야지 발품을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발품을 팔기 전에 일단 손품을 열심히 팔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합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면은 좋은 점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에코백은 동대문으로 가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동대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좋은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왁구 아주 얕은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너무 비싸네? 이거는 너무 싼데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의 얕은 배경 지식을 갖고 제가 동대문으로 향합니다. 너무 큰 거예요, 시장이. 막막해서 일단은 막 돌아다녔어요. 에코백이 막 그 샘플이 걸려있는 곳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랑 첫 번째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가면서 만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마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 사이즈로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 전문가 분한테 엄청 질문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에코백이 나왔고 다행히도 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저 역시도 실수를 하고 공장도 실수를 합니다. 당연히. 하다 보면 사이즈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세로 길이가 5cm가 길어져 있다거나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 위치가 제가 지정한 위치가 아니다거나 라벨을 거꾸로 붙였거나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했던 거래처에서 두 번째 발주를 넣었는데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이즈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죠.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 발뺌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혀 납득도 되지 않았고 그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피해 규모가 커졌을 때는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해서 그때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의 결과 끝에 지금까지도 거래하고 있는 어떤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랑은 6, 7년 정도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공장을 찾아다니면 아마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 특히나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공장을 막 찾으러 다닐 때가 26? 볼살도 이렇게 통통하고 게다가 여자에다가 저를 굉장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하면은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반말로 막 하시는 뭐하게 약간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빈정상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이분들과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첫 인상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무시하거나 이런 분들은 관계를 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저한테 뭐 몇 개나 하게, 저는 근데 몇 개를 한다고 말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어림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오히려 더 세게 나갔어요. 저 1000개 넘게 할 건데 단가가 어떻게 돼요? 하면 이제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어떻게 왔냐고 존댓말로 물어봐요. 무슨 회사예요? 이러면서 싹 태도가 바뀌면 이제 저는 거기랑은 더 이상 말에 섞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을 가리면서 태도를 바뀌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거래처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 별로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말 어리숙해 보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도 저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우해주신 분들과 저는 거래를 항상 시작을 했어요. 가면은 뭐 궁금해서 왔어요? 앉아보세요. 요구르트라도 하나 꺼내면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함부로 첫인상에서 말 같은 것도 놓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존중하면서 대해줘요. 근데 그렇게 거래를 튼 사장님들은 시간이 막 5년, 6년이 지나도 저한테 막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핵심은 모든 거래가 사람 대 사람입니다.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더 좋은 인성을 갖고 있고 더 좋은 매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품을 파셔야 돼요. 어떤 공장에 갔는데 무시당했거나 초짜라고 굉장히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겨도 그냥 개의치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아까 좀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또 좋은 거래처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수를 했을 때 보면 딱 각이 나옵니다. 물론 실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뭐 업무도 잘하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장도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공장분들 중에 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 우린 일 못해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안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라면. 5년, 6년 오랫동안 했던 거래처들은 하나같이 가장 큰 특징은 실수가 있을 때 정말 깔끔하게 인정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신우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미안해요. 사과 정말 제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저도 상식적인 사람이고 저도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건 적당히 눈 감아주고요. 더 합리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 실수 아닌데요 하는 순간 저도 이제 쌈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좋은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도 좋은 클라이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태도가 좋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공장을 그냥 단순히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공장을 하청업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냥 협력업체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공장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그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제품이 엄청 대박이 났어요. 공장에서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게 노를 져야 되는데 노가 없어진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랑 정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협력업체라는 마인드로 항상 이분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마음으로 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 공장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간다던가 아니면 겨울철이면 붕어빵이라도 좀 사가지고 거기 공장분들 다 드실 수 있게 드린다던가 그것도 없으면 그냥 편의점에 들어가서 과자 막 담아요. 출출할 때 드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봉투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를 되게 존중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항상 저는 공장에 가면은 공장 사장님이 또 얼른 하고 딱 앉혀놓고 막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체크하고 막 밥 안 먹었다 하면 밥 시켜주고 음료수 꼭 꺼내다 주고 제가 이거 너무 급한데 사장님 이거 제발 이번 주까지 안 될까요? 하면 어떻게든 시간 내서 빼서 저희 걸 만들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도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사장님 제발요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분들이 나 이거 신우 씨 이거 너무 급한데 이거 먼저 해주고 하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도 여유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하시고 저희 거 하세요 라고 좀 여유 있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되게 디테일한 거지만 작업 지시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공장에 어떤 걸 의뢰할 때. 저는
최대한 작업 지시서보다는 작업 의뢰서라고 말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협력을 의뢰합니다. 협조를 의뢰합니다 하고 의뢰서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돈과 돈으로 이어진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그냥 친구 관계, 좋은 협력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거래처 찾기 팁 3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발품을 많이 팔자입니다. 확실히 내가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얻은 것은 나한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말 내 것이 됩니다. 직접 가서 보면 새로운 방법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A인데 공장에 갔는데 B라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그 B를 나중에 내 신제품에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꼭 거래처를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좋은 거래처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존중해주고 예의 있게 대하는 거래처를 찾자.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 관계에서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단추가 안 맞는 분과는 굳이 관계를 시작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가 리스크가 생길 텐데 그 리스크 규모도 엄청 커질 거고 리스크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거래처를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좋은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는 나도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자. 그분들한테 이왕이면 그냥 깍쟁이 같은 그런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조카 같은 알뜰살뜰한 성격을 가진 클라이언트면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존재가 되면은 서로에게 좋은 윈윈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제 유튜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안 보신 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저희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5챕터까지 있어요. 이게 제 7년차의 그 사업 이야기가 담긴 건데 이게 첫 번째 챕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막막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볼지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좋은 이야기 한번 갖고 다시 나타나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